오늘은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나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악재가 탄생했는데 이 세계적인 악재에 관련한 공포 또는 열광 또는 그림자와 관련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비대칭 전략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999년 8월 세롬 기술이 주가 1,000원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주가가 1,000원이었던 주가가 17만 원까지 100배가 아니고 150배가 아니고 170배 상승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17,000% 상승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롬 기술 회사 종목을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이 솔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본. 코드 번호는 1999년, 즉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035610, 035610 똑같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투자했었는데 매수하고 나서 10일 연속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3일이 아니고 5일이 아니고 8일이 아니고 10일 연속 상한가를 가서 이거 대단한 단기 수익률을 내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나서 하루 이틀을 쉬고 또 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또 연속 5일을 갑니다. 그리고 또 매수했습니다. 또 상한가를 7일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보통 3일에서 10일 사이에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중간중간에 1일, 2일, 3일 정도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170배, 17,000%를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증권시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영국이든 증권시장이 얼마나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광기, 허상, 가짜가 지배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술, 솔본 말고도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또는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락의 경우인 거죠.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어떠한 열광이 있어서 100배, 200배, 300배, 1000배를 상승하더라도 또는 어떠한 단기 공포와 문제가 있어서 대폭락을 하더라도 모든 주식은, 종목은, 차트는 자기 제자리, 자기가 가야 될 자리, 원래의 자리, 본질같이 진실 주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시간과 속도의 문제인 것이죠. 이 세롬 기술이 그래서 1999년 12월 그리고 2000년 초까지 170배, 17,000%를 대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허상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지만 인터넷을 쓰지만 1999년만 하더라도 국제전화, 미국, 일본, 중공으로 전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비쌌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전화를 공짜로 다이얼패드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공짜,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신기술이었습니다. 그 신기술에 열광해서 한국 증권시장은 1999년 말까지 대폭등을 했고 그 폭등의 주인공, 대장은 새로운 기술, 솔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원칙, 본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반드시 100% 태평양으로 모여서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한강이든 허드슨강이든 나일강이든 황하강이든 두만강이든
99.9%가 아니고 100% 본질 가치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솔본 새로운 기술도 170배 대폭등을 하고 나서 대폭락을 하여 170배 대폭락을 해서 다시 주가가 1,000원까지 돌아온 겁니다. 그 기간은 올라가는데 6, 7개월, 내려오는데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주식의 본질입니다.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 대중심리인데 그 대중심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광과 공포. 열광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고 공포는 주가 하락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세계적인 악재를 생각하면서 2007년도에 읽었던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위험한 생각들. 출판사 갤리온 출판사. 저자는 존 브룩만. 이 책에는 전 세계의 석학, 박사, 어떤 분야의 명인, 고수들이 각 분야마다 한 11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인데 주제는 위험한 생각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보면 제가 가장 2007년, 즉 13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사무실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과학이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과학이 위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주제로 쓴 글이었는데 이 주제는 인간의 그 통제력보다도 과학기술의 진보가 2배 더 빠르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져서 마지노선에 도착하는 순간에 인류는 커다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또는 전 세계의 어떠한 정부들 또는 기관 또는 기업들이 세상 모르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IT 분야 또는 뭐 바이오 또는 테크놀로지 유전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또는 생물학 바이러스 등등인데 그러한 것들이 통제불능의 상태를 넘어서면 그것은 인류의 재앙으로 올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국가 또는 어떤 언더그라운드 컴퍼니 등등이 도처에 있다. 그것이 씨앗을 뿌리고 정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는 과거에는 적군과 우군을 구분이 명백했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적군과 우군, 내 편과 네 편, 누가 적군인지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다. 인터넷 속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과학이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그 13년 전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에는 과학이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이 내용 중에는 바이러스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발생적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가 있고 인공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치명적인 것은 인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바이러스인 거죠.
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한 3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1000가지 정도의 악재를 수어하고 겪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단하게 1000가지 모든 악재는 가짜였습니다. 1000가지 모든 악재는 악재가 크면 클수록, 악재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악재의 끝바닥에는 호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악재는 모든 호재로 연결됩니다. 모든 악재의 사망은 모든 호재의 탄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알카에다 테러범 비행기 2대가 충돌시켜서 이 거대한 빌딩이 가루로 녹아내렸을 때 세상이 전쟁이 나는 줄 알고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거래소 코스닥의 2,000개 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9월 11일 첫날 하한가, 9월 12일 둘째 날도 하한가, 9월 13일 셋째 날도 거의 90% 이상이 하한가. 연속 3일 하한가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된 거죠. 그날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한가 3일째 되는 날에도 개인들은 팔지 못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한가 매도 잔량이 보통 100만 주, 500만 주, 1000만 주, 많은 것들은 5천만 주. 매매 체결 수량은 빵주 또는 조금. 그러나 역사는 반전이 있었죠. 9월 14일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6개월 뒤에 9월 13일 하한가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뒤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모든 주가는 2배에서 4배, 5배 상승했습니다. 스프링 효과인 거죠. 세게 누를수록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세게 올라갈수록 세게 내려가는 것이고. 중국은 그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진원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시 또 17년이 지나서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 바이러스가 생긴 진원지가 또 되었습니다. 이관왕이 되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분석은 통과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 한 1% 하락을 했고 오늘 일본은 오늘 시간 2020년 1월 27일 오후 4시 1분 현재 일본은 약 2%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증권 시장의 내일 종합지수 코스닥지수를 예견하는 겁니다. 2% 하락 여기. 네. 오늘은 그 증권시장의 거대한 호재, 거대한 악재로 인해서 대중 심리와 인간 심리의 열광, 주가를 올리는 열광, 주가를 하락시키는 공포, 상반되는 개념인데 그러나 어쨌든 주가를 올리는 열광과 주가를 폭락시키는 공포는 본질은 같은 것이고 똑같은 것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나 그것은 또 동일한 것은 허상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 그림자라는 거, 먼지와 같다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대칭적인 폭등과 비대칭적인 폭락은 반드시 100% 원점, 내재가치 적정 주가, 진실가치 주가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웰크론. 웰크론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여기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5배로 올랐는데 이 5배 오르는 상승한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메르스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되고 하는 과정에 웰크론이 마스크 바이러스를 막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회사라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는 별로 없었는데 거의 무관한데 그 공포감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3개월 동안 폭등한 겁니다. 5배.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5배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5배 오르고 나서 다시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인데 요 과정의 반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 과정의 반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정점. 이번에 중국 우한 폐렴,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창궐과 공포로 인해서 공포는 어떤 종목을 하락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종목을 폭등을 시키기도 하는데 내재 가치와는 무관하게 비대칭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웰크론 코드번호 065950 오늘 주가는 4,775원, 시가총액 1,300억 정도 되는데 이 차트는 내일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9시부터 갭상승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공포의 극대화의 탈출구로 이 웰크론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하나 더 보면 50 코드번호 045060 50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보면 내일 갭상승해서 급상승을 앞두고 있고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과 갭상승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중국과 아시아, 미국, 유럽의 전염으로 인해서 내일 오전 9시부터 갭상승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웰크론 1순위, 50 2순위. 이러한 매매를 좋아하진 않지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내일 만약에 웰크론 또는 50을 매수한다면 9시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웰크론 또는 50 이 종목들의 꼭지점은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전파로 인한 사망자 수와 감염자 수와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꼭지점 감염자, 꼭지점 사망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시점부터는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이런 매매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웰크론 또는 50 내일 오전 9시 매수 시점으로 보이고 날짜는 2020년 1월 28일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뉴스가 2, 3일째 나오는 날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한가를 연속 이틀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반대로 시장은 실제의 진실이 지배하는 것이고 아니고 인간의 심리, 대중심리, 열광과 공포가 지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열광이 깨어질 때, 공포가 깨어질 때 다시 제자리에 오거나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롯데관광을 반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웰크론 50 같은 그 주식과는 반대 입장에 서 있죠. 어제까지 롯데관광개발은 다른 관광회사 종목들 또는 호텔 회사들 또는 카지노 관련 업종 등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향후 제주 드림타워의 개장을 앞두고 내재 가치의 점프를 앞두고 그것을 인식하는 매수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의 우려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내일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이 이기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 2, 3일 정도는 공포의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를 공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일 또는 내일 모레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단기 하락을 예상합니다. 따라서 본질 가치, 내재 가치, 적정 주가 또는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변함이 없지만 롯데관광개발을 내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비중을 50%가량을 매도, 축소했다가 2일에서 3일 또는 4일 정도 연속 하락하는 시점에 재매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데관광의 내재 가치가 떨어졌거나 목표 예상 주가가 하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는 2020년 12월을 보고 또는 2021년 12월 1년에서 2년을 바라보고 2배에서 3배 이상 정도의 목표 주가 3만 원 또는 4만 5천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보고 긴 호흡으로 보유하는 현명한 담대한 투자자라면 이런 단기 파동, 가짜 공포에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카지노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비중을 50% 매도했다가 3일 정도 하락하는 시점에 다시 재매수하면 수량을 약 10%에서 20% 정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투어 코드번호 039130 이 회사는 관광회사입니다. 한국의 관광객의 제일 많은 인구는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도 내일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많이 하락할 것 같은데 이 회사도 내일 보유하고 있다면 50% 매도했다가 2, 3일 뒤에 저가 재매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주식 투자의 100% 경험의 확률에 의하면 거대한 장대 양봉 다음에는 반드시 거대한 장대 음봉이 있고 거대한 장대 음봉 다음에는 반드시 거대한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홀짝홀짝으로 단순하게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솔본 035610을 매매했던 1999년 21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요쪽을 쪼개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차트를 반으로 쪼개서 잘라서 양쪽을 겹치면 일치가 되는 거죠. 주식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롯데건강개발 032350 오늘 주가 14,650원, 시가총액 1조 원. 최근 5년 동안의 1년 영업이익이 30억, 40억, 50억 원 정도였는데 앞으로 제주도 드림타워의 한국 최대 규모의 카지노 그리고 호텔, 리조트가 개장이 되면 1년 영업이익이 과거 30억 원에서 1,800원 또는 1,800억 원 또는 2,000억 원 또는 3,000억 원, 맥시멈 4,000억 원까지 예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기적인 3일에서 4, 5일 정도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본질 가치, 내재 가치 성장성으로 인해서 우상향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롯데건강개발의 적정 주가, 목표 주가 또는 2020년의 꼭지 주가는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나는 이해합니다. 워런 버핏은 정치적인 상황 또는 전쟁 또는 그 다우지수 또는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워런 버핏은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내가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가 이 회사를,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 가치, EPS 이런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 내재 가치를 제외하고 정치적인 문제 또는 종합지수 또는 경제의 상승기냐 하강기냐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워런 버핏의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중시하는 투자 철학은 나와 같은 생각이고 나는 그런 투자 철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 폐렴 악재, 2003년 17년 전에 사스 악재, 시작과 중간 과정과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와 주식 투자의 현상이.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질환, 이 악재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또는 마스크 관련 회사들이 5배 상승하는 폭등을 일으켰지만 그 끝나는 지점에서는 하한가를 연속하면서 다시 제로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27일 오후 4시 17분 나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의 강의 결론은 느린 자가 빠른 자를 이긴다. 느린 자가 빠른 자를 이긴다. 느린 자가 빠른 자를 이긴다.